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 오늘 배울 챕터는 Transport in Animals예요. Transport in Animals는 우리 몸 안에 있는 11 body system 중에 circulatory system에 관해서 배우는 챕터예요. circulatory system이라고 하면 heart를 포함한 vein, capillaries, artery 같은 혈관계, 순환계를 배우는 챕터입니다. 몇 가지 단어부터 보고 들어갈게요. Transport in Animals는 우리가 여기서 배울 메인 주제가 circulation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circulation이 순환이란 뜻이죠. 근데 이 순환하는 종류는 애니멀의 보디 안에서 blood가 순환, circulation 하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single circulation과 double circulation이 있습니다. single circulation은 blood가 우리 몸을 한 번 도는 거고요. 더블 서큘레이션은 2번 도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heart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heart에 대해서 지금 배워야 되는 게 좀 많죠. 첫 번째, heartbeat, pulse에 관해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 heart sound. heart가 rubbed up 이라는 사운드, 우리가 흔히 한국어로 두근이라는 사운드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두근이라는 rubbed up 사운드가 왜 생기는지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두근두근의 그 두가 무슨 소리고 근이 무슨 소리인지 생각해 본 적 없죠. 그거에 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화면에 삐 하고 지나가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ECG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심장을 박동을 재는 기구인데 그 기구에 관해서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coronary heart disease를 배울 건데 coronary heart disease의 이 coronary는 뭐냐면 자, heart 안에는 blood가 있어요. 그쵸?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은행의 금고 안에는 돈이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은행 금고 안에 돈이 있다 그래서 그게 그 은행 직원의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은행 직원이 은행에 돈 많아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써도 돼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헐트 안에 있는 블러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쓰일 블러드이기 때문에 막상 헐트가 본인 스스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헐트 안에 있는 블러드가 헐트 바깥으로 나와서 또 헐트한테 블러드를 줘야 돼요. 마치 은행 직원도 은행 안에 있는 돈을 자기 월급으로 일부 받는 것처럼 그런 블러드 베셀을 우리가 코로너리라는 단어를 붙일 거예요. 즉 심장한테 심장이 필요한 블러드를 주는 그게 코로너리 아터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 배울 거고 그 코로너리 아터리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control of blood flow through the heart. 어떻게 블러드가 헐트 안에 들어오고 또 나가는지. 즉 은행 같으면 은행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은행은 그 돈으로 뭘 하는지 같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hysical activity and heart rate. 이건 common sense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exercise를 많이 했어. physical activity가 증가했어. 그럼 heart rate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심박동이. 그 다음 correlation and causation의 차이를 배울 거예요. 저 causation 지금 스펠링 틀렸죠. CUA가 아니라 CAU인데 저거 타이포 났죠? Prevention of coronary heart disease. 자, 아까 coronary heart disease가 뭔지 알았죠? heart를 감싸고 있는 blood vessel이 coronary artery다. 그리고 거기에 질병이 생기는 게 coronary heart disease다.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treatment of coronary heart disease.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질병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blood vessel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림파틱 시스템을 배울 거예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 내가 블러드 그리고 heart, 블러드 베셀에 관해서 배운다고 그랬죠. 플러스 림파틱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워요. 우리 11 body 시스템 중에서 크게 두 개의 바디 시스템을 이번 챕터에서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블러드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당연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transport in animals. 애니멀의 바디 안에서 무언가 transportation, 움직이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가장 흔한 게 diffusion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다 노란 색깔 박테리아를 그려놨어요. 박테리아도 물이 필요하겠죠. 그럼 물을 흡수해야 돼요.
그 흡수하는 방법이 바로 diffusion. 예를 들면 박테리아가 썩은 된장찌개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박테리아는 diffusion을 통해서 그 썩은 된장찌개에 있는 워터도 흡수하고 썩은 된장찌개 안에 있는 미네랄들도 흡수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diffusion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absorb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밥을 엄마가 맛있게 차려줬어. 근데 밥에다가 손을 딱 얹어. 그러면은 손으로 딱 diffusion이 돼가지고 영양소가 쪽쪽쪽 들어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diffusion으로만 transportation을 하기는 어려워요. 자, osmosis는 뭐죠? diffusion하고 똑같은 건데 water의 입장인 거죠. diffusion의 definition은 movement of particle from high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osmosis는 movement of water particles from higher water potential to lower water potential.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죠. active transport는 뭐였죠? movement of particles from lower concentration to higher concentration using ATP energy through protein channels. 앞에 챕터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제가 한 질문이에요. 사람도 diffusion을 통해서 필요한 substance를 다 absorb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미 nutrients가 바디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diffusion으로 셀에서 셀들끼리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는 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diffusion으로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absorb 하긴 어려워도 셀들끼리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는 있다. by diffusion으로. 이해됩니까?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organ to organ을 볼게요. 셀 투 셀은 가까운데 organ에서 organ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쵸?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호흡을 해요. 그래서 breathing으로 옥시즌을 에어에서부터 어디로 갖고 들어왔어요? 렁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렁 안에 있는 옥시즌이 어디에도 필요해요? 발가락 끝에도 필요해요. 왜? 발가락 끝에도 respiration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옥시즌이 필요하니까. 그럼 렁에서 발가락 끝까지 멀어요. diffusion으로 거기까지 어떻게 가? 그쵸?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시즌을 블러드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transport system이다. transport system의 다른 말은 cardiovascular system이라고 해요. 바이오는 항상 단어가 어렵죠. 근데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cardio는 heart를 의미하고요. vascular는 blood vessel을 의미해요. 그럼 cardiovascular system은 heart랑 blood vessel을 포함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lymphatic 시스템이 있네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 두 개의 시스템을 배운다고. 그 중에 하나가 lymphatic 시스템. 우리 몸 안에는 블러드 말고도 림프라는 액체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어요. 왜 우리 한의원 가면 그런 거 본 적 없나요? 사람 형상을 한 이렇게 조그만한 마네킹 같은 거에 초록 색깔 이렇게 그 동그라미랑 이렇게 혈관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피규어 같은 거. 그게 림파틱 시스템이에요. 이따가 제대로 말을 해줄게요. 자, transporting animals를 공부를 하려면 먼저 블러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블러드 피죠. 블러드는 믹스처예요. 뭐랑 뭐의 믹스처예요? 플라즈마와 블러드 셀의 믹스처예요. 플라즈마는 블러드 안에 액체 부분을 담당하는 애예요. 선생님, 블러드 안에 액체가 아닌 것도 있나요? 블러드 안에는 셀도 있어요. 블러드 셀. 누가 있죠? 레드 블러드 셀, 화이트 블러드 셀, 그리고 플레이틀렛스가 있어요. 레드 블러드 셀은 옥시즌을 운반하는 아이고요. 화이트 블러드 셀은 그쵸, fight against the disease 하는 애고요. 플레이틀렛,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블러드 클로팅, 블러드가 굳을 수 있게, 딱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애예요. 그런 것들과 블러드 플라즈마의 믹스처가 블러드다. 그리고 우리 헐트도 알아야 되죠. 헐트 심장이죠. 심장은 organ이에요. organ은 뭐죠? 자, 셀들이 있어요. 셀이 똑같은 종류의 셀이 모여서 하나의 티슈를 만들고 각기 다른 종류의 티슈들이 모여서 하나의
organ을 만들고 다른 종류의 organs가 모여서 하나의 system을 만들어서 그 11 시스템이 모이면 human being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반대로 다른 오르가니즘들도 시스템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다만 이 시스템의 개수는 오르가니즘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11개. 자, 그 다음에 blood vessel은 혈관입니다. blood vessel, 혈관. 얘도 organ이에요. 얘도. 왜? blood vessel은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레이어가 하나의 티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different 티슈가 모였으니까 blood vessel도 organ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만 빼고? blood capillary만 빼고. 모세혈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rtery. blood vessel 중에 가장 두꺼운 아이예요. 가장 두꺼운 아이 artery, 동맥입니다. 얘는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피를 운반하는 길이에요.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피. 오케이? 그래서 아터리에 들어오는 피들은 다 블러드 프레셔가 굉장히 높아요. 왜? 블러드가 어떻게 심장에서 나오죠? 헐트가 꾹 짜지면서 블러드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프레셔가 굉장히 높겠죠. 이렇게 높은 블러드 프레셔를 갖고 있는 블러드를 받아들여서 운반하는 게 아터리이기 때문에 튼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찢어질 수 있거든. 다음에 vein은 정맥이에요. 얘는 몸을 다 돌고 나서 이제 기력을 쇠진한 블러드가 다시 헐트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가 낮아요. 베인 안에 있는 블러드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verb. verb는 판인데요. 뭐라고 써있죠? membranous fold to ensure a one-way flow of blood present in the heart or vein. 심장이나 베인에 존재하는 판이에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자, 헐트에서부터 블러드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몸을 다 돌고 나서 다시 허투루 들어올 때는 블러드 프레셔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가락에서부터 심장으로 다시 피가 들어와야 되는데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마저도 압력이 약해요. 잘 상상이 안 간다면 우리 집에서 샤워할 때 샤워 호스를 샤워기를 뒤집어 놓고 물을 켜면 샤워기가 분수처럼 물을 뿜어낼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물의 수압을 낮추면 이 분수처럼 슝 하고 솟아오르는 물줄기의 높이가 낮아지죠. 왜?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마찬가지로 발가락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블러드는 압력이 낮아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누군가 얘를 잡고 위로 올려줘야 돼. 탁탁 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벌브입니다. 벌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가락에서 심장으로 가려고 하는 블러드가 다시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발가락이 퉁퉁 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리가 붓는 이유예요.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죠. 왜? 중력 때문에 피가 자꾸 밑으로 쏠려져서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피가 줄어들어서 다리가 팅팅 뿌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 verb입니다. 자, capillary, 모세혈관. 얘는요, network of fine blood vessels around the organ. organ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굉장히 얇은 핏줄이에요. 동맥은 두꺼워요. 왜? 심장에서 나오는 high blood pressure를 갖고 있는 블러드를 받아야 되니까. vein은 얇아요. 왜? 굳이 높은 압력인 블러드가 아닌 블러드를 운반하는데 두꺼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캐필러리는 vein보다 더 얇아요. 왠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rculation of blood. 자, circulation은 순환이에요. cycle, 도는 거죠. 자, 이 circulation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single circulation하고 double circulation. single circulation은 fish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double circulation은 human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single circulation은 이런 거예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가미, gill이 있죠. 아가미에서부터 옥시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옥시즌을 all parts of the body에다가 나눠줘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블러드를 심장으로 보내요. 그럼 심장이 다시 그 블러드를 길로 보냅니다. 지금 보니까 single circulation이에요? 아니에요? single circulation이에요. 어떻게? From heart to gill to the body, to the body to the heart.
한 번 돌죠? 반면에 사람은 더블 서큘레이션입니다. 보기 전에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옥시즌이 길로 들어와서 바디를 돌아서 헐트로 들어왔다가 자, CO2가 만들어졌죠? 왜 만들어졌죠? 옥시즌을 가지고 레스피레이션을 하면 CO2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옥시즌하고 CO2하고 헐트로 나와서 그렇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Single circulation이에요. Single circulation은 single circulation of blood to all parts of the body once before returning to the heart. 심장에 들어오기 전에 블러드가 한 번만 도는 거. 이게 single circulation의 definition입니다. 자, 반면에 휴먼은 어때요? 뭘 갖고 있다고요? 휴먼은 더블 서큘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봅시다. 휴먼은 먼저 심장에서부터 블러드를 렁으로 보내요. 그럼 렁에서 다시 심장으로 가지고 와요. 다시 심장이 all parts of the body로 보냈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two cycle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래서 더블 서큘레이션이에요. 심장을 두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더블 서큘레이션. Two circulations of blood flow. One between heart and lungs. One between the rest of the body and the heart. 잘 보면 렁에는 복수 S 처리를 해줬어요. 왜? 렁은 두 개니까. heart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수 처리고요. 자, heart를 보겠습니다. heart는 펌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펌프. 왜 굳이 heart가 필요해요? 자, heart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빌딩이 있어요. 빌딩이 80층까지 있어요. 지하수를 끌어다가 80층 꼭대기까지 전달을 하고 싶어요. 물이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중력 때문에. 근데 펌프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펌프가 어떤 거랑 비슷한 거죠? 펌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펌프? 꾹 짜가지고 스포이드 같이 쭉쭉 올려주는 네, 펌프, 헐트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헐트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블러드가 헐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블러드가 헐트가 한번 뿌슝 해주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잘 보면 들어올 때 블러드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왜? 압력이 낮으니까, 블러드 프레셔가 낮으니까. 근데 방금 헐트가 두근거리고 나서 블러드가 나가니까 블러드 속도가 높아졌죠. 왜? 하이 블러드 프레셔니까.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네,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카디악. 아까 전에 카디오, 카디악 이런 단어는 심장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자, 카디악 머슬은 헐트를 만드는 머슬이에요. 이 카디악 머슬은 우리의 신경, 뇌랑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식적으로 심장 박동수 조절할 수 있어요? 내 심장아 뛰어라. 초당 68번 뛰어라. 그럼 68번 초당 뛰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심장 두근거리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심장박동수를 조절할 수 없죠. 왜? 카디악 머슬은 우리의 생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머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 손가락 머슬,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볼까요? 발가락 움직여 볼까요? 팔 움직여 볼까요? 고개를 움직여 볼까요? 얘네는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머슬이죠. 카디악 머슬은 우리 일반적인 이런 버디 머슬하고는 좀 다르다. 알겠죠? 자, 여기 헐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인 헐트는 이 헐트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 헐트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왼쪽은 정작 이 헐트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 right heart,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left heart예요. 오케이? 그리고 right랑 left heart는 중간에가 막혀 있어요. 누구로 막혀 있냐? septum이라고 불리우는 애로 막혀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뛰죠? 그쵸? 그때 심장이 수축되는 거를 우리가 systole이라고 할 거예요. contraction of the heart. 쭉 짜는 거. 반면에 diastole, 이거는 심장의 이완, relaxation of the heart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봅시다. heart가 right heart랑 left heart가 있는데 얘는 복층이에요. 2층. 그래서 보니까 위에는 atrium, 밑에는 ventricle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먼저 왼쪽에 right atrium, right ventricle.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left atrium, left ventricle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left ventricle보다 right ventricle이 훨씬 더 두껍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left side 쪽은 바디로 블러드를 보내는 애예요. 바디로 블러드를 보내는 애예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right ventricle은 lung으로 블러드를 보내는 애예요. 그럼 심장하고 lung은 가까이에 있거든요. 가까이에 있어요. 굳이 high blood pressure로 블러드를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right ventricle은 all parts of the body로 블러드를 보내야 돼요. 거기에는 발가락 끝도 있고요. 머리 끝도 있고요. 손끝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heart랑 lung의 distance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멀리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블러드 프레셔가 높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훨씬 더 두꺼운 ventricle wall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atrium보다 ventricle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껍죠? 그쵸? 자, atrium은 upper part of the heart where blood enters. 블러드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럼 블러드를 내보내는, 즉 꽉 짜지는 곳이 아니니까 굳이 두꺼울 이유가 없겠죠. 반면에 ventricle은 lower part of the heart where blood leaves. 블러드를 내보내야 돼요. 어떻게? systole, contraction을 통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systole, contraction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두꺼워야 되겠죠? 자, chamber. atrium하고 ventricle을 부르는 단어가 chamber예요. 그럼 heart에는 몇 개의 chamber가 있어요? 4 chambers가 있죠. 2 atria, 2 ventricles가 있습니다. atrium은 singular, atria는 plural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atrium은 블러드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right side of the heart는 lung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lung한테 내보내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lung한테 블러드를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옥시전 픽업해라? 아니면 옥시전을 너가 써라? 어떤 의미죠? lungs한테 블러드를 보내는 건? 야, 옥시전이 없어. 옥시전 빨리 픽업해. 이 의미로 lung한테 블러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옥시전이 없는 블러드, 우리가 deoxygenated blood라고 부르는데 이 옥시전이 없는 블러드는 왜 옥시전이 없겠어요? 이미 우리 body가 respiration을 해가지고 옥시전을 다 쓴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블러드는 어디서부터 온 블러드? 바디한테서부터 온 블러드. 여기서 바디라는 건 우리 몸의 곳곳에 있는 바디 파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right atrium은 우리 버디 파트들이 사용하고 난 블러드를 받아서 ventricle로 보내서 right ventricle이 lungs로 블러드를 보내면 lungs는 옥시전을 열심히 픽업할 수 있게 블러드를 만든 다음에 그럼 블러드가 뭐가 돼요? oxygenated blood가 된 다음에 그 oxygenated blood가 lungs에서 어디로 들어와요? left atrium으로 들어와서 left atrium에서 left ventricle로 내려간 다음에 left ventricle에서 다시 all parts of the body로 가서 걔네가 블러드에 있는 옥시전을 사용해서 respiration을 하고 걔네가 다 사용하고 난 블러드는 다시 deoxygenated blood가 돼서 다시 right atrium으로 들어와서 다시 right ventricle로 가서 다시 lungs로 가서 다시 left atrium으로 옵니다. 이해되나요? 되죠? 네, 이렇게 순환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아터리와 베인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아터리는 뭐였죠? 아터리는 헐트에서부터 블러드를 내보내는 애들이었어요. 즉, 벤트리클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블러드 베셀이 아터리예요. 반면에 에이트리엄으로 블러드가 들어오는 블러드 베셀은 베인스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렁스에서부터 블러드를 받아, 헐트가. 그럼 어디죠? 렁스에서 블러드를 받는 애? 바로 left atrium에서 렁스에서부터 블러드를 받는 거죠. 렁스의 또 다른 단어는 pulmonary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러면 렁스에서 블러드를 받는 left atrium은 무슨 아터리를 연결이 돼 있죠? pulmonary artery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 말 잘못했다. pulmonary vein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왜? heart로 blood가 들어오는 애. 자, 반면에 right ventricle은 heart에서 lung으로 blood를 내보내는 애죠. 내보내는 애니까 artery, lung으로 내보내는 애니까 pulmonary artery.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제가 크게 써놨어요. aorta라고 써놨죠. aorta는요, 우리 left ventricle에서 all parts of the body로 blood를 내보내는 artery예요. 선생님, 얘는 왜 무슨 artery가 아니에요? 스페셜한 애라서 스페셜한 이름을 줬어요. aorta. 또 뭔가 맞춰주려고 A로 시작하는 건 똑같잖아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의 heart는 두 개로 나뉩니다. 우리가 볼 때 왼쪽은 right heart,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은 left heart예요. upper part of the heart는 atrium, lower part of the heart는 ventricle이에요. 그 중에서 right atrium으로 blood가 들어오는데, blood가 들어오는 건 vein이죠. 근데 right atrium으로 들어오는 blood는 vena cava라고 불리는 vein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vena cava는 body parts를 이미 다 돌고 난 다음에 받는 blood이므로 deoxygenated blood죠. deoxygenated blood가 vena cava를 통해서 right atrium으로 들어오면 right ventricle로 내려간 다음에 pulmonary artery를 타고 lung으로 갔다가 lung에서 옥시즌을 픽업해서 oxygenated blood가 된 애들은 pulmonary vein을 타고 left atrium으로 들어온 다음에 left ventricle로 가서 aorta를 통해서 all parts of the body로 가서 respiration을 한다. 이해되죠? 자,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면 우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lungs는 heart랑 확실히 가까운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쵸? 반면에 rest of the body는 멀죠? 그래서 어떻다? 항상 left ventricle이 더 두껍다. 그쵸? 자, 이렇게만 그냥 표시를 해놨어요. 너무 헷갈리니까. 보겠습니다. 블러드 프레셔는 어디가 더 높아요? left 쪽이 훨씬 더 높아요. 블러드 프레셔는. 그런 이유는 블러드를 더 멀리까지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된다. 그래서 블러드가, 자, 여기 보면 right atrium에 조그만한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저 아이의 이름이 SAN인데요. 저 SAN에서 electric signal이 바깥으로 내보내져요. 그럼 electric signal이 이 노란 색깔 선들처럼 이렇게 타고 가서 심장을 컨트랙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즉, 우리 심장은 전기 충격을 받아서 쪼그라드는 거다. 매번 심장이 두근할 때마다 심장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쪼그라드는 거다. 심장이 SAN이라는 곳에서부터 스스로에게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다. 그래서 심장 지었을 때 그 전기. 그렇죠. 알겠나요? 이해돼요? 네. 자, 누구 먼저 쪼그라들었죠? 다시 볼까요? SAN이 전기를 내보내면 누구 먼저 쪼그라들었죠? right atrium, left atrium. 그 다음에 누가 쪼그라들었어요? 밑에 ventricles. 순서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심장이 동시에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그라드는 부분이 다 달라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때 저 SAN의 electric impulse가 ventricle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저 통로를 우리가 bundle of Hs라고 불러요. 저 Hs의 H는 대문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ventricle로 electric impulse가 가는 부분을 Purkinje fiber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atrium하고 ventricle에는 verb가 있어요. 어떤 verb? atrium하고 ventricle를 연결하는 verb다. 그래서 atrial ventricular verb가 있어요. 그 중에서 right side에 있는 AV verb는 우리가 tricuspid verb라고 부르고 left side에 있는 AV verb는 bicuspid verb 또는 mitral verb라고도 불러요. 우리 multiple choice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외워야 되겠죠? 자, AV verb는 opens during atrial systole. 무슨 말이에요? atrium이 쪼그라들 때,
AV 벌브가 문이 열리네요 하고 열리면서 블러드가 벤트리클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when the blood is flowing to the ventricle from the atrium. 자, ventricle이 그럼 쪼그라들 때는 어떻게 해요? ventricle이 쪼그라들 때는 이 AV 벌브가 문이 닫혀야 돼요. 안 그러면 ventricle에 있는 블러드가 atrium으로 역류할 수 있어요. backflow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trial systole, atrium이 contract 할 때는 AV 벌브가 열리고 ventricle이 contract 하는 ventricular systole일 때는 AV 벌브가 닫혀야 된다. 이해 가죠? 가요 안 가요? 네. 자, ventricle에도 verb가 있어요. ventricle에 있는 verb는 semilunar verb예요. 이 semilunar verb는 opens when blood leaves the heart from the ventricle. ventricular systole, 즉 ventricle이 contraction 할 때 열리고요. contraction 할 때 열리고요. 반대로 ventricle이 relax 하고 있을 때 닫혀요. 왜요? 자, atrium으로 들어온 블러드가 차곡차곡 ventricle에 쌓이겠죠. 그죠? 근데 아직 ventricle에 블러드가 다 쌓이지도 않았는데 블러드가 바깥으로 나가면 압력을 높여서 내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 coronary, 심장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cardiac, cardio 둘 다 심장인데 얘도 심장이에요. 네, 얘도 심장이에요. 왜 단어가 제각각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coronary artery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라고 불리는 이 coronary artery는 heart를 감싸고 있는 애예요.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양파망 안에 들어가 있죠. 양파망 안에 들어가 있는 양파가 heart라면 이 양파망이 coronary artery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 coronary artery에 있는 블러드도 heart에서부터 나온 블러드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블러드를 주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껴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 지금 heart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aorta부터 볼게요. aorta는 left ventricle에서 블러드가 all parts of the body로 나가는 아이였어요. 그 밑에 있는 pulmonary artery가 있어요. pulmonary artery는 artery니까 heart로 들어오는 블러드고요. pulmonary는 lungs의 뜻이니까 lung에서부터 heart로 들어오는 그런 blood vessel이다. pulmonary veins, vein은 heart에서 나가는 애고 pulmonary는 lung이니까 그럼 lung에서 맞죠? lung에서 heart로 블러드가 들어오는 아이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밑에 보니까 apex라는 애가 있어요. apex. heart의 저 꼬다리 부분 같은 저 끝에 저 부분이 apex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니까 right atrium, 그 다음 right ventricle 보이죠? 그쵸? 그리고 잘 보면 heart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coronary vein, coronary artery도 보입니다. 보이나요? 그리고 이 사람 좀 지방을 많이 먹었나 봐. 노란 색깔 지방이 막 군데군데 껴있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ulse, 맥박이에요. 맥박은 두근 거리는 rhythm이죠. rhythm of the heart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블러드 베셀들의 이름이 쫙 나와져 있는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붙였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요?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질 거예요. 하다 보면. 자,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바이오 진도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미 pulmonary는 heart, lung이라는 뜻을 알죠. coronary cardiac은 heart라는 걸 알죠. ren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nal, R-E-N-A-L. renal은 kidney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renal vein, renal artery 같은 것도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여기 의학 용어들이 앞에 붙은 형용사들이 다 어떤 파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renal, kidney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hepatic, 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hepatic artery는 heart에서 나온 블러드니까 heart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 간으로 가는 거. 그럼 hepatic vein은 간에서 어디로 오는 거? heart로 오는 거. 괜찮죠? 그리고 이건 뭐죠? mesenteric, 대장, 소장, intestine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mesenteric artery, mesenteric vein 상상 가능하죠? 넘어갈게요. iliac, 궁둥이, hip, iliac vein, iliac artery 상상 가능하죠, 뭔지? 자, radial,
radial은 요골 동맥의 요골. artery near the surface of the wrist. wrist가 뭐죠? 손목. 손목. 우리 여기 손 바로 위에 보면 팔의 첫 번째 부분 있죠? 거기에 뼈가 있는데 그 뼈가 radius라고 불리는 뼈가 있어요. 선생님 반지름이요? 아니 거기 있는 뼈 이름이 radius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radius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carotid artery. 이거는 목동맥, 목 뒤에 있어요. 왜 우리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회장님들이 뒷목 잡으면서 쓰러지시죠? 거기가 바로 carotid artery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봤던 다이어그램은 사실 너무 살벌하잖아요. 거기 있는 걸 다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뭐죠? 청진기.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테토스코프. 이거 왜 여기다 놨냐면 가끔 시험 문제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들이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펄스를 어떻게 잴 수 있어요? 어떻게 재요? 청진기 사용해서 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친구들이 뭐 닥터스, 그 에페러터스를 이용해서 뭘 몰라서? 스테토스코프를 몰라서. 청진기, 스테토스코프 단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심장이 어떻게 뛴다고요? 두근. 영어로는요? 럽덥, 럽덥. 그쵸? 이 럽이 두, 덥이 근. 콩닥콩닥이면 럽이 콩, 덥이 닭입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죠. 자, 이 럽 사운드는 왜 나냐면요. AV 벌브가 닫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우리 아까 AV 벌브 배웠죠? atrioventricular valve. 언제 열렸죠? atrium에 있던 블러드가 ventricular로 가기 위해서 atrium이 contract, atrial systole을 하면 AV 벌브가 열렸어요. 그러다가 ventricular systole이 일어나면 AV 벌브가 닫혀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ventricle에서 atrium으로 블러드가 백플로우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AV 벌브가 닫히면서 나는 소리가 럽. 그럼 덥은요? semilunar valve. 얘가 닫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세미루나 벌브는 벤트리클에 있는 벌브죠. 벤트리클에서 어디로? 에이오타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있는 벌브예요. 그래서 ventricular systole 일어날 때, 즉 ventricle이 contraction을 할 때 열렸다가 ventricle이 diastole을 하면 닫히는 벌브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근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근은요, 두근 이렇게 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뛰죠? 대체로 두근 중간 시간 차이가 있어요. 왜? 벌브가 이게 열리고 닫히고 저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ECG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기계, 삐삐삐삐 하는 이 기계가 ECG예요. Electrocardiogram의 줄임말입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기구예요. 자, 심장 박동수는 무엇에 연관이 있나요? 첫 번째, physical activity.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심박동이 증가하겠죠? disease. 특정한 질병에 걸리면 심박동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증가할 수 있어요. age. 어리면 어릴수록 심박동수가 빠릅니다. gender. 여자가 더 남자보다 심박동수가 빨라요. genetic.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보다 평균 심박동이 느리거나 빠를 수 있겠죠. fitness,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아프면 아플수록 심박동이 더 빠릅니다. athlete는 뭐죠? 스포츠 말하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은 대체로 심박동이 느려요. 왜? 운동을 많이 해서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 심장이 너무 건강해. 한 번만 두근대도 all parts of the body의 블러드를 고루고루 전달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수영 선수들이 심박동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나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집에서 키워보는 사람들은 알 거야. 안고 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얘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어? 얘네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아니라 그게 얘네의 평균 심박동인데 신체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큰 애들보다 심박동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 자, coronary heart disease, 심혈관 질환. 어떤 질병이라 그랬죠? 코로너리 아터리, 즉 심장에게 블러드를 제공해줘야 되는, 왜? 심장도 레스피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심장 바깥에서 양파 망처럼
밖에 감싸고 있는 그 아터리에 질병이 생기는 게 coronary heart disease라고 했습니다.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에테로마가 있어요. 에테로마는 fatty deposit, cholesterol in artery. 아터리에 지방 잔여물들이 껴있는 상태. 이빨에 고춧가루나 치석 껴있듯이 심장 코로너리 어터리에 이렇게 지방 디포짓들이 껴있는 상태. 그 껴있는 그 지방 덩어리들, 걔네를 우리가 에테로마라고 부릅니다. 스펠링 잘 보세요. 에테로마. 나중에 알토로마라는 애도 있는데 여기 스펠링에서 고작 A와 TH 앞에, TH 바로 앞에, A랑 TH 사이에 R 하나 더 붙으면 완전 다른 의미가 돼요. 스펠링 잘 보세요. 에테로마. 자, 플레이크. 플레이크는요, 방금 말했던 에테로마랑 비슷한 의미예요. 원래는 완전 다른 의미인데 IGCSE에서는 그냥 똑같이 쓰이니까 어떤 단어가 시험에 등장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코로나리 아터리가 있어요. 심장 바깥에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장에게 옥시전을 제공해주는 블러드 베셀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림에 보니까 뭐가 쌓였어요? 패티 디포짓들이 꽉꽉 쌓였어요. 그쵸? 좀 자세히 볼까요? 저 패티 디포짓들, 즉 플레이크들이 쌓이니까 이 코로나리 아터리의 그 구멍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어요. 그쵸? 저 작은 구멍을 블러드가 통과하려면 이러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압력이 높아요, 낮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고혈압, 하이퍼텐션.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그러면 하고 지나가다가 이 블러드 베셀이 터질 수도 있겠죠. 완전히 터지는 건 아니어도 안쪽에 조금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딱쟁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딱쟁이가 생겨요. 그쵸? 출혈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안에. 그죠? 그럼 거기에 클로팅, 딱쟁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딱쟁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더 얇아져요. 그럼 더 얇아지면 고혈압은 더 높아져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열받는 일이 생겼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뻥 하고 터졌다? 그럼 뭐예요? 심장마비. 저걸 예방하는 방법은 있죠.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클로팅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블리딩이 일어나면 우리 블러드에는 피브리노젠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블리딩, 피가 막 나면요, 이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러드 클롯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우리 블러드 베셀 안에 블러드 클롯이 생긴 그림이에요. 보니까 블러드 클롯 때문에 왼쪽에 있는 레드 블러드 셀들이 오른쪽으로 잘 지나가고 있지 못하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혈액이 핏줄 안에서 응고가 되는 걸 우리가 thrombus라고 불러요. thrombus. 그래서 thrombus, 혈전. 뭔지 알죠? 블러드 베셀 안에 생기는 블러드 클롯입니다.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lack of oxygen. 우리 헐트가 옥시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겠죠. respiration 잘 못하겠죠. 에너지 못 만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막 아파요. 막 옥죄어 오듯이 심장이 아파요. 그렇게 심장이 아픈 걸 뭐라고 불러요? angina, A-N-G-I-N-A, angina. 심장이 막 아파요. 이런 현상이 계속돼요. 계속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심장마비, heart attack가 생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angina, chest pain, heart pain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뭐 문제 있구나 하고 병원을 바로 가야 되겠죠? 자, coronary heart disease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fat rich diet. 지방이 너무 많이 낀 음식들을 먹었을 때, 특히 콜레스테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milk, cheese, egg yolk, fatty meat 이런 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선생님 그럼 전 저거 안 먹고 살래요? 안 돼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요.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요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blood pressure, BP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해요. BP가 올라가요. BP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블러드 베셀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에테로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BP가 높으면 블러드 베셀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angina, heart attack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smoking. 담배 안에는 타르랑 니코틴이 있는데 니코틴은 사실 그냥 addiction, 중독 증세만 만드는 거라서 뭐 그렇게 사실 우리 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몸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니코틴은.
그냥 중독 증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타르는 좀 얘기가 다르죠. 타르는 칼시노제닉한 애예요. 칼시노제닉, 발암 물질의, 발암성의 암을 만든다는 거예요. 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면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저 암이 만약에 코로너리 아터리, 심장 뭐 이런 데 생기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스티키. 자, 타르는 끈적끈적해요. 여러분 무엇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 도로 깔 때 아스팔트 도로, 그 검은 색깔 아스팔트 도로 알죠? 그 검은 색깔 물질 찐득찐득하죠? 뭔지 알죠? 그게 타르거든요. 그게 이제 너네 블러드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세 번째, 블랙. 타르는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이거든요. 그럼 피가 점점 색이 검붉게 변하겠죠? 이런 것도 코로너리 헐트 디지즈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엑서사이즈, 운동을 잘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유산소 운동 같은 거. 근데 엑서사이즈 안 하면 운동 안 해. 맨날 먹고 눕고 자고, 내 얘기인가? 먹고 눕고 자고 막 앉아있고 운동 절대 안 하면 코로너리 헐트 디지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제네틱,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심혈관 질환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럼 나도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리면 어릴수록 코로너리 헐트 디지즈에 걸릴 확률이 낮겠죠. 젠더, 누가 더 코로너리 헐트 디지즈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여자가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 콜레스테롤 레벨,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코로너리 헐트 디지즈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자,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리피드와 프로틴이 합쳐져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correlation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correlation, relation은 관계죠. correlation은 서로 상호간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rrelation은 뭐냐면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은 아닌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담배 많이 피면 폐렴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담배가 폐렴의 원인이에요? 즉, 담배를 안 피면 폐렴에 절대 안 걸려요? 아니죠. 이런 건 correlation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면 폐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둘이 연관은 있다. 근데 담배를 피는 것이 폐렴, 폐암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correlation입니다. 그럼 원인은요? 원인은 causation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자, treatment of coronary heart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를 치료하는 방법 무엇이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지오플라스티 and stent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바이파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안지오플라스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풍선 같은 거를 블러드 베셀 안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 베셀 안에서 인플레트를 시키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그 플레이크들 옆으로 밀어냈죠? 구멍이 뽕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뚫렸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어낸 다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구멍이 넓어졌으니까 블러드가 원래대로 지나갈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스텐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망 있죠? 쇠망 같은 거. 스텐트를 이용해서 그 플레이크, 지방 찌꺼기들을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런 게 생기지 못하게 저 망을 저기다 그대로 냅두고 오는 거예요. 블러드 베셀 안에. 그러면 저 망 때문에 플레이크가 쌓일 확률이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스텐트 방법입니다. 바이파스는 어떤 수술이냐면요. 우리 다리에 보면은 아터리가 있어요. 그리고 베인이 있어요. 이 다리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다리에는 베인하고 아터리가 많겠죠. 그 중에 하나를 뜯어다가 심장에다가 갖다가 끼우는 거예요. 심장에다가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바이파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다리는 아무 문제가 다리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오케이? 네. 자, 블러드 베셀들을 보겠습니다. 블러드 베셀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터리, 베인, 캐필러리. 아터리는 가장 두껍다. 그래서 구멍이 조그만 거 보이죠? 두꺼워서 구멍이 조그매요. 왜 두꺼워야 된다고요? 헐트에서부터 나오는 블러드를 받는 건데 헐트에서 나오는 블러드는 블러드 프레셔가 높으니까 두꺼워야 된다. 그 다음 베인은 보니까 어때요? 구멍이 좀 넓죠? 왜 구멍이 넓어요? 저 구멍은 우리가 영어로 루먼이라고 부를 거예요. 루먼이 왜 이렇게 넓죠? 자, 베인은 low blood pressure를 갖고 있는 블러드를 운반을 해요.
근데 여기서 구멍이 작아져 버리면 블러드 프레셔가 더 많이 낮아지겠죠. 프릭션 때문에. 그러니까 구멍이라도 넓어야, 루먼이라도 넓어야 그래야 블러드가 더 이상 프레셔가 낮아지지 않고 헐트까지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캐필러리. 캐필러리는요, 우리의 올건을 감싸고 있는 양파망의 느낌입니다. 얘는요,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블러드, 그 안에 있는 뭐 호르몬이든 엔자임이든 옥시즌이든 뉴트리언트든 이런 애들을 올건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by diffusion으로. 그러면 캐필러리 안에 있는 것들이 캐필러리 바깥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죠. 그런데 두꺼우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디퓨전 빨리 할 수가 없겠죠. 왜? 디퓨전은 얇으면 얇을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원셀 띠기예요. 한 셀로만 레이어가 이루어져 있어요. 즉 멤브레인 2번만 지나가면 셀 멤브레인 2개만 지나가면 바로 바깥이에요. 왜 2개입니까? 셀 하나잖아요. 그러면 멤브레인 2번 지나가야 돼. 왜? 보세요. 캐필러리 안에 있는 물질이 캐필러리 바깥으로 나가려면 안쪽에서 멤브레인을 한번 지나고 그 다음에 셀 안으로 들어오는 게 다시 셀 바깥으로 나가면서 멤브레인을 한 번 더 지나야 되니까.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트리는 펄트에서부터 나오는 블러드를 운반하는 블러드 베셀이다. 두꺼운 월을, 띡 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루먼이 narrow하다. 그리고 하이 블러드 프레셔를 갖고 있는 블러드를 운반해야 되다 보니까 신축성이 좋아야 돼요. 즉 잘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잘해야 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티슈는 엘라스틱 티슈를 갖고 있어요. 엘라스틱 무슨 말이죠? 신축성이 좋다. 잘 늘어났다가 잘 줄어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머슬 파이버를 갖고 있어서 튼튼해요. 머슬은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튼튼하죠? 그리고 아터리는 further divided into arteriole. 아터리는 굉장히 두꺼워요. 세분화된 아터리올로 나뉩니다. 그 아터리올이 또 나뉘어서 나중에 캐필러리로 바뀌었다가 캐필러리가 또 모여서 vein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rteriole은 small branches 또는 divisions of artery, less elastic tissue than artery, more muscle fiber than artery. 이렇게 아터리가 세분화돼서 나뉘는 게 아터리올이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올건을 감싸고 있는 양파망 같은 게 캐필러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 색깔인 게 아터리, 그리고 파란 색깔인 게 베인이고요. 아터리가 아터리올로 나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아터리가 아터리올로 나뉘었다가 그 아터리올이 또 캐필러리로 나뉘었죠? 그쵸? 그래서 캐필러리는 아터리랑 베인을 중간에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이면서 the thinnest wall, 가장 얇은 월, 원셀 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멍도 굉장히 작다. 요게 캐필러리거든요. 원셀로 이루어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다음에 vein. vein은 펄트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블러드 베셀이죠. 얘는 thin wall을 가지고 있고 wide lumen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신축성이 좋을 이유가 없어요. 왜? 블러드 프레셔가 이미 낮았을 거니까. 그리고 less muscle fiber를 갖고 있습니다. 왜? 튼튼할 필요가 없어요. 블러드 프레셔가 낮으니까. 그리고 valve를 가지고 있어요. 왜? 백플로우를 막아야 되니까. 그쵸? 이 vein도 further divided into smaller vessels, which is called venules. 오케이? 그래서 artery가 arterioles로 나뉘었다가 capillaries에서 venules에서 vein을 통해서 heart로 간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verve가 백플로우를 어떻게 막는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그걸 한번 볼게요. 다리를 예로 들었어요. 저기 다리 보이죠? 저기에 있는 vein 하나를 지금 확대해 놓은 그림이에요. 여기서 제가 빨간 색깔로 색칠해 놓은 것들이 머슬이고요. 그 다음 물방울 빨간 모양이 블러드입니다. 지금 ve인이 닫혀져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걸어요. 그러면 이 머슬이 이렇게 컨트랙트가 되면서 벌브가 열렸어요. 보였나요? 보여요? 자, 다시 밑에 있는 머슬이 컨트랙트 되면서 베인을 누르면 벌브가 열려서 블러드가 바깥으로. 보이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벌브가 닫혀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블러드가 밑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자, 블러드. 자, 이걸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밑에 있는 저 머슬을 움직이지 않으면 벌브가 열려요, 안 열려요? 벌브가 안 열려요. 그럼 밑에 있는 블러드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블러드가 저기 모여지면서 뭐가 느껴져요? 지지직 지지직. 아, 이게 뭐죠? 쥐가 나는 거죠. 또는 다리가 저리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땅바닥에 앉아있으면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왜요? 바로 벌브가 열려서 블러드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해되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healthy veins는 verbs and blood flow가 저렇게 normal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damaged vein walls를 갖게 되면 verb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blood가 backflow를 하게 돼요. 뒤로 막 blood가 내려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체에 부종이 생긴다고 막 우리 아래 다리가 많이 붓는다고 수술도 받잖아요. 하지정맥류. 그쵸? 그래서 이 정맥의 ve인에 이 verb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꾸 블러드가 백플로우를 해요. 그럼 밑에 블러드가 쌓이면서 다리가 팅팅 붓고 아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artery, vein, capillaries의 특징들. 요거 시험 볼 거니까 꼭 반드시 암기해 오세요. 넘어갈게요. blood pressure. 자, blood pressure, 혈압인데요. blood pressure는 heart가 얼마나 블러드를 꽉 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blood pressure는 artery가 가장 높고 vein이 가장 낮다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ein에 있는 blood는 blood pressure가 낮기 때문에 뭘 갖고 있다? verb를 갖고 있다. 자, blood pressure 줄여서 BP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BP가 높으면 높을수록 cardiovascular disease에 걸릴 확률이 높다. 즉, 혈압이 높을수록 고혈압일수록 심혈관 질환을 얻을 확률이 높다. common sense죠. 자, factors of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영향을 끼치는 팩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 fitness, 건강 상태, exercise, 운동 상태. 다이어트는 여기서 살 빼는 게 아니라 식습관. height랑 mass는 키랑 몸무게. 그리고 physical activity는 움직이는 양. 그 다음 nervousness and emotion. 이거는 감정들 때문에 blood pressure가 바뀔 수 있다. 당연히 긴장하면 blood pressure가 높아지겠죠. hypertension, 아까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 blood pressure가 높은 거라고 봤죠? 그럼 반대는 hypotension, 저혈압. 자, vasoconstriction. 여기 지금 보니까 surface of the skin이 위쪽에 있고요. 밑에는 우리 피부 밑에입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capillaries가 있고 그 밑에 shunt vessel이 있어요. 보이나요? capillary가 relax하고 있으면 우리의 블러드는 스킨 바깥에 위에까지 블러드가 옮겨져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 운동에서 더울 때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얼굴이 빨개지죠. 얼굴이 왜 빨개져요? 빨리 열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블러드가 피부 근처, 스킨 근처까지 캐필러리가 위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블러드를 운반해서 피부가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겨울날, 한겨울날 밖에 나가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변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까? 추운 겨울날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바디 템퍼처가 떨어지죠. 그럼 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럴 거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면 이 캐필러리가 constriction, vasoconstriction이 되면서 닫혀요. 즉, 피가 어디까지 안 가요? 스킨 근처까지 안 가요. 대신에 어디가 열려요? 션트 베셀이 열려서 피가 밑에 쪽으로 저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부가 울긋불긋하지 않고 희끗희끗할 수 있겠죠? 이런 게 vasoconstriction입니다. vasoconstriction은 뭐라고요? Blood vessel become narrower and blood flow is restricted when cold. Blood flows in shunt vessel because it dilates. dilates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blood는 우리 앞에서 아까 믹스처라고 봤죠. blood cell과 플라즈마의 믹스처다. 플라즈마는 워터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솔번트, 녹아져 있는 애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솔번트가 중요해요. 첫 번째,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글루코즈, 아미노애시드, 호르몬, 엔자임 등등등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블러드 안에도 엔자임이 돌아다닐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블러드 셀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3개의 블러드 셀, 레드 블러드 셀, 화이트 블러드 셀, 플레이틀렛스. 자, 플라즈마부터 볼게요. 플라즈마는 솔루션이죠. 솔번트랑 솔루트를 합치는 거. 여기서 솔번트의 역할을 하는 게 워터,
솔루트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봤죠? 그리고 블러드 베셀은 누가 있었죠? 먼저 레드 블러드 셀. 레드 블러드 셀의 또 다른 이름은 에리스로사이트. 선생님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시험에서 만약에 에리스로사이트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고 시험 못 보면 안 되겠죠? 단어 싸움입니다. 바이올로지. 레드 블러드 셀은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옥시즌을 운반하는 애가 레드 블러드 셀. 그 다음에 레드 블러드 셀은 바이콘케이브 쉐입, 원반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양쪽이 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뉴클리어스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 피그먼트, 빨간 색깔 색소인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다. 저 헤모글로빈이 옥시즌을 픽업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다. 그리고 엘라스틱 셀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다. 자, 헤모글로빈은 뭐다? 레드 블러드 셀 안에 있는 레드 피그먼트다 라고 방금 봤죠. 얘는 프로틴입니다. 프로틴인데요. 휨 그룹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이에요. 이 휨 그룹은 Fe2 플러스 아이온을 가지고 있고요. 옥시즌을 운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레드 블러드 셀을 반으로 딱 자르면 이런 모양이 돼요. 4개의 헤모글로빈들이 보여요. 보이나요? 4개의 체인. 왼쪽 위에서부터 빨간 색깔 체인, 그 밑에 보라 색깔, 그 오른쪽에 핑크 색깔, 그 위에 주황 색깔 체인들이 보이죠. 그리고 각각의 체인 가운데에는 휨 그룹이 있고 휨 그룹은 아이언 2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 체인 하나하나가 다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옥시즌을 픽업할 수 있게, 즉 옥시즌을 로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헤모글로빈이고요. 얘는 좀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옥시즌이 많은 곳에 가면 옥시즌을 주워 담으려고 그러고 옥시즌이 없는 곳에 가면 옥시즌을 나눠주려고 해. 홍길동 같지 않나요? 홍길동 알아요? 의적 홍길동? 부자들에게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옥시즌이 많은 곳에 가면 헤모글로빈은 옥시즌을 픽업하려고 그래. 옥시즌이 없는 곳에 가면 너 없어? 근데 좀 줄게? 그러고 주려고 그러는 그런 성질을 가진 아이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옥시즌을 로딩을 한 상태는 옥시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고요. 옥시 헤모글로빈이 있으면 우리 피는 빨개, 이뻐, 피가 빨개. 근데 여러분 팔목 한번 보실래요? 팔목 보면 핏줄이 보여요. 그쵸? 그쵸? 아마 누구는 파란색, 누구는 초록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 피는 전부 다 웨인이에요. 아터리가 아닙니다. 왜 빨갛지 않잖아. 그쵸? 얘네는 옥시 헤모글로빈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옥시 헤모글로빈이 아닙니다. 자, 이 옥시 헤모글로빈은 굉장히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옥시즌이 없는 세포들, 옥시즌이 없는 셀들한테 가면 옥시즌을 오히려 나눠줍니다. 자, 그럼 이 레드 블러드 셀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본 메로우,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골수, 본 메로우는 되게 웃겨서 이 레드 본 메로우에서 레드 블러드 셀도 만들 수 있고 화이트 블러드 셀도 만들 수 있고 플레이틀렛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레드 본 메로우에서 이 셋 다 만들어진다. 자, 레드 블러드 셀의 수명 4 months 4개월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 billions of red blood cells are replaced per day. 1% of the total red blood cell. 즉, 우리 몸에 레드 블러드 셀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나요? 네. 자, 헤모글로빈, 옥시즌이 없는 상태에 저 헤모글로빈, 빨갛죠? 레드 피그먼트죠? 네. 그쵸? 제가요, 나중에 빌릴루빈이라는 옐로우 피그먼트로 변해요. 죽으면. 죽은 레드 블러드 셀 헤모글로빈이에요. 죽은 거예요. 얘가 죽으면 빨간색이었는데 노란 색깔 같은 걸로 변해요. 그러다가 우리 휴먼 뉴트리션에서 바일을 배웠죠. 리버가 바일을 만든다. 바일은 이머시파이어여서 fat digestion을 도와주는 애다 라고 배웠어요. 이 바일하고 빌릴루빈하고 합쳐져요. 그럼 무슨 색이 돼요? 갈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 똥이 갈색이에요. 즉 우리 똥에는 누구도 있어요? 죽은 레드 블러드 셀들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플레이틀렛 혈소판입니다. 블러드 클로팅을 도와주는 애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어요. 우리 블러드에는 피브리노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피브린으로 바뀌어서 블러드 클롯을 만든다. 생긴 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레이틀렛. 클로팅은 피가
coagulation. 스펠링 잘 보세요. coagulation. 뭉칠 수 있게, 응집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클로팅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험에 나와요. 5점짜리 문제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플레이틀렛 안에는 프로트롬보플라스틴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요. 얘가 칼슘 2+를 만나면 트롬보플라스틴으로 바뀌어요. 걔가 칼슘 2+를 더 많이 만나면 트롬빈으로 바꿔줘요. 누가? 트롬보플라스틴이 트롬빈으로 바꿔줘요. 근데 이 트롬빈이 피브리노젠을 피브린으로 바꿔요. 그럼 피브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딱지, 블러드 클롯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지 못해도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됩니다.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으로 바뀌면 클롯이 생기는데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플레이틀렛이다. 결국은 플레이틀렛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white blood cell, 백혈구, 다른 이름으로 류코사이트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혈구가 끊임없이 생기는 질병, 뭐죠? 백혈구가 끊임없이 생기는 질병. 백혈구가 끊임없이 생기는 질병. 백혈병. 그쵸? 암이에요, 암. 암은요, 세포가 끊임없이 생기는 게 암이에요. 간암, 간세포가 계속 생기는 거. 췌장암, 췌장세포가 계속 생기는 거. Y 플러스 계속 생기는 거, 백혈병입니다. 영어로 류키미아라고 해요. 왜? Y 플러스의 또 다른 이름이 류코사이트니까. 알겠나요? 얘가 하는 일은 이뮤니티, 질병하고 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화이트 블러드 셀은 레드 블러드 셀보다 커요. 그리고 레드 블러드 셀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화이트 블러드 셀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얘는 뉴클리어스가 있어요. 오케이? 네. 개수는 레드 블러드 셀보다 적습니다. 역시나 본 메로우에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건 본 메로우인데 얘가 성장하는 곳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말레이시아에서 자라났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났다. 얘도 만들어진 곳은 본 메로우인데 어떤 화이트 블러드 셀은 타이머스 글란드에서 자라나고 어떤 화이트 블러드 셀은 림프 노드에서 자라나는 애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뮤니티랑 관련이 있다고요. 이뮤니티는 면역력, ability to resist against infection. 그리고 종류가 많다 그랬죠, 화이트 블러드 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자, 보니까 모노사이트, 림포사이트라는 애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페고사이트라는 애들이 있는데 페고사이트라는 애들 종류가 4개가 있다. 누구? 뉴트로필, 에소필, 베소필, 마크로페이지라는 애들이 있다. 패토젠이라는 애들은 바로 이 화이트 블러드 셀이 싸워야 되는 병균들이에요. 병원균들. Anything that causes disease가 pathogen. 그러면 페고사이트는 이 패토젠을 먹어서 죽이는 white blood cell들입니다. 페고사이트. white blood cell which engulf, eat 하는 거예요. engulf pathogen by phagocytosis. phagocytosis는 페고사이트가 패토젠을 engulf 하는 프로세스의 이름이에요. 볼게요. 자, 오른쪽에서부터 패토젠 1번 패토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라이보솜 말고 라이소솜 L-Y-S-O-S-O-M-E 라이소솜이 와가지고 얘를 감싸서 라이소솜이 가지고 있던 엔자임들로 얘를 녹여서 없애서 다이제스트를 해갖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요게 바로 페고사이토시스입니다. 알겠죠? 자, 림포사이트는 림프구예요. 뭐라고 나와있죠? 2가지의 림포사이트가 있다. T 림포사이트, B 림포사이트. T 림포사이트는 패토젠을 죽여요. 어떻게? 그냥 죽여. 아까 전에 봤던 요거는 페고사이트가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초록 색깔 네모 박스들이 페고사이트죠?
얘네가 패토젠을 죽이는 건 먹어서, engulf해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림포사이트 보이나요? 림포사이트 보여요? 4개의 림포사이트? 림포사이트는 먹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2가지가 있는데 T 림포사이트는 그냥 패토젠을 죽이는 애들이고 B 림포사이트는 이 죽인 질병을 기억해놨다가 다음번에 또 얘가 몸에 들어오면 빨리 죽일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암기하고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white blood cell은 2 종류가 있다. lymphocyte 그리고 phagocyte. phagocyte는 phagocytosis로 패토젠을 engulf 하는 애들이고 그죠? 그래서 패토젠을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없애는 애고 lymphocyte는 2 종류가 있는데 T lymphocyte는 패토젠을 죽이는 애고 B lymphocyte는 memorize a pathogen for second invasion 하는 애들이다. 알겠나요? 자, lymphatic 시스템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 블러드는 다 봤고 lymphatic 시스템, 림프 시스템이에요. 우리 11 body 시스템 봤죠? 하나씩 기억해 볼게요. 먼저 integumentary 시스템은 스킨 파트죠. 그리고 skeletal 시스템은 뼈고요. muscular 시스템은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nervous 시스템은 신경계고요. 그리고 respiratory 시스템은 호흡계고요. digestive 시스템은 소화계. 그 다음 endocrine 시스템은 내분비계,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urinary 시스템은 뭐죠? 비뇨기, 그죠? 오줌 싸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reproductive system, 생식기, 그리고 circulatory system, lymphatic system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2 그림? 2개는 엄연히 다른 애들이에요. 선생님 그럼 블러드가 림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가 아니라 2개가 완전 다른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도로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circulatory system, 블러드가 다니는 circulatory system과 림프가 지나다니는 lymphatic system은 다릅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볼게요. 보니까 중간중간 초록 색깔 동그라미들이 보여요. 얘네가 바로 림프 노드예요. 림프 노드. 내가 아까 지하철에 비유를 했잖아요. 지하철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밑줄 그어놨어요. 초록 색깔로. Left subclavian vein, 그 다음 main lymphatic duct. 보니까 left subclavian vein이라고 불리는 쪽에 보니까 림프랑 블러드가 합쳐지는 구간이에요. 그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Human Nutrition 챕터에서 우리가 fat molecules들이 다이제스트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빌라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걔가 그 안에 있는 락틸한테 absorb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글루코즈나 아미노에시드나 워터 같은 것들은 마이크로빌라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스몰 인테스틴에서 블러드 베슬로 들어갔었죠. 근데 팻 몰리큘들만 블러드로 안 들어가고 락틸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락틸로 들어간 팻들이 나중에 림프랑 합쳐진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림프로 들어와요, 팻들이. 그리고 이 팻들이 쭉 돌아갔고 left subclavian vein으로 엔터할 수 있어요. 즉 이제야 finally 팻들이 ve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블러드로. 림프랑 블러드랑 합쳐지는 구간입니다. 쇄골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마사지 받으면 얼굴이 좀 작아지는 효과도 있고 피로가 풀리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신부들이 신부 마사지 받을 때 여기 쇄골 근방에 여기 림프 관들 여기를 꼭꼭 눌러주는 마사지를 받아요. 그러면은 붓기도 빠지고 피로도 풀리고 얼굴도 좀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죠? 마사지 받으면 시원해요? 그죠? 시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림프관을 눌러주면 즉 림프 노드들을 잘 눌러주면 시원해요. 오케이? 자, 림프는 fluid in lymphatic system. 블러드는 뭐죠? circulatory system 안에 있는 플루이드죠? 림프는 lymphatic system 안에 있는 플루이드입니다. lymphatics는 림프관이에요. blood vessel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lymphatics, 림프관. inward vessels to enclose lymph. lymphatics from all parts of the body join up to make two large vessels.
which they empty their contents into the blood. 털털털털 털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블러드로 다 보내는 구간이 있다. 그게 바로 subclavian veins다. Lymphatics. Some of the large ones can contract. 림파틱도 contraction이 가능하다. Most of the lymphatics can't. 대체로의 림프들은 그러나 contraction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lymph flow as a result of compression by contraction of the body muscles.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디 머슬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림프들을 운반하기가 어렵다. 블러드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헐트가 펌프를 해줘서죠.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가 낮은 웨인 안에 있는 블러드도 벌브 때문에 블러드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얘는요, 컨트랙션을 할 수가 없어. 몇몇 개는 할 수 있는데 대체로는 없어요. 그러면은 림프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아까 우리 그림 본 것처럼 아까 우리 왜 웨인에서 그 벌브가 열릴 때 근육이 눌러줘서 벌브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근육이 림파틱스를 눌러주면 림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벌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머슬이 눌러줘야 이렇게 갈 수 있다. 이해 가나요? 네, 아까 락틸 얘기했었죠? 우리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할 때 이거 배웠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림프 노드는 중간중간에 있는 조그만한 곳들이고 얘네들은 뭐 하는 곳이래요? 림포사이트, 즉 화이트 블러드 셀 종류 중에 하나인 림포사이트들과 페고사이트들이 stored, 저장되어지는 공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배우는 거 make sense 하죠? 왜? 화이트 블러드라고 관련이 있으니까. Lymphocyte는 released when lymph node into the lymph and finally into the blood when there is pathogen invasion. 우리 아까 전에 B-lymphocyte는 나중에 똑같은 패토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빨리 싸우기 위해서 그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럼 얘네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B-lymphocyte가 저장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림프 노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페고사이트는 아까 우리 봤죠? engulf 해가지고 잡아먹는 거, 그쵸? 여기까지 하면 진도가 다 나갔습니다. 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